안녕하세요. 보이 패텔입니다. 1929년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 1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800조 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6년 지금 우리 경제에서 거의 똑같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너무 흔하게 쓰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품의 구조가 같고 경고를 무시하는 패턴까지 같았거든요. 직접 당시 경제지표와 지금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결과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난 신호들. 그때도 지금도 반복되는 거품의 정체. 분명히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대공황이 돈만 삼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반복을 선택하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경제적 불안, 97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다만 그들에겐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고, 우리에겐 있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신호. 안녕하세요. 보이 패텔입니다. 오늘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연 대공황과 지금 이 순간의 공통점입니다. 먼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신호부터 볼게요. 미국 주식시장은 하늘을 뚫고 있었어요. 다우지수는 연만에 6배나 뛰었거든요.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닌가요? 연초, 전 세계 자산시장도 똑같았어요. 누구나 수익을 자랑하고 위험은 아무도 말 안 했죠.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기는 공포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조용히 찾아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당시 어떤 구조가 이 거품을 만들었을까요? 다음은 그 뒷면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거품. 자, 이제 거품의 구조를 들여다볼게요. 1925년 미국 주식시장은 미쳤어요.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을 샀어요. 택시 기사도 투자 조언을 했죠.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핵심이 있어요. 당시 주가는 실제 가치의 3배였어요. 기업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올랐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걸 신용거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90년대 레버리지, 2026년 AI 투자. 구조가 소름 돋게 닮았거든요. 지금도 실적 없는 기업에 돈이 몰려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수익 없는 종목에 올인한 사람.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해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거품은 왜 터졌을까요? 다음은 그 붕괴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경고. 그런데 붕괴 전의 경고는 없었을까요? 사실 경고는 넘쳐났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1929년 경제학자 로저 밥슨이 말했죠. 조만간 대폭락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관론자라고 비웃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4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몇몇 전문가들이 금리와 부채를 경고했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찍었어요.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기 싫었던 거죠. 호황의 끝자락에선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경고를 믿으셨을까요? 역사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붕괴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음은 그 결정적 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공황이 삼킨 것들의 목록. 자, 이번에는 대공황이 실제로 무엇을 앗아갔는지 살펴볼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 실업률은 25%였어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죠. 여기서 잠깐,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은행 9,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농부들은 곡식을 팔수록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우유를 강에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요. 빵 배급줄이 도시 한 블록을 넘겼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제 위기는 돈만 삼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자존감과 희망까지 무너뜨렸죠.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지금 2026년에도 비슷한 징후가 보입니다. 대량 해고와 소비 위축이 겹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훈을 얻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 답을 정리해 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되는가, 선택되는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복을 선택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1929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주가는 영원히 오를 거라 믿었죠. 2926년 우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라는 그 말이요. 하지만 다른 건 기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탐욕과 공포의 순환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잠깐 다른 점도 분명 있어요. 우리에겐 대공황이라는 교과서가 있죠. 그때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요. 역사는 비로소 새 페이지를 열 겁니다. 오늘 기억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기억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사람의 욕심은 반복된다는 것. 1929년에도 2026년에도 위기의 시작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이었어요. 과열된 시장, 무너지는 신용, 뒤늦은 대응까지 97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무색할 만큼 닮아 있었죠.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영상 저장해두고 경제 뉴스가 불안할 때 한 번 더 꺼내보세요. 주변에 경제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공황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그 나라의 전략이 지금 우리에게도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잇 패텔이었습니다.